여기까지는 미생물 농업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는 이제 축산인데요. 축산에서도 그 4가지 균을 다 쓰세요. 고초균, 효모, 유산균, 광합성 세균을 다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균, 고초균, 효모, 광합성 세균이 많이 쓰고, 이제 EM균은 일본의 그런 교수님이 해서 그렇게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저희 진흥기관은 처음에는 이 축산에서 생균제라고 해가지고 이 4가지 균이 많이 널리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서 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산성, 내담즙증 이런 특징이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걸 먹인 축분을 그 밭에다 경작지에 뿌렸더니 작물이 잘 큰 거예요. 그래서 차이를 봤더니 먹인 건 이 균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박사님들이 그러면 얘를 아예 작물에다 한 번 더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농업용 미생물, 이 균들 가지고 농업용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해서 이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축산이 먼저 사용을 해서 축분해서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쳐요. 축산용이나 농업용이 유용한 미생물들이 겹치는데, 아까 성은 같지만 뒤에 이름이 다른 균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지금 락토바실러스 많이 쓰는데, 이런 엑시도필러스나 플란타늄을 축산에서 많이 써요. 플란타늄 아까 말씀드린 곰포 말 때 발효시키는 지푸라기 발효, 풀사료 발효할 때 많이 쓰고요. 엑시도필러스는 약간 소화용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면 사료 효율을 높게 하는 거죠. 소를 앞으로 키우실 분이 계신지. 근데 이건 소뿐만이 아니라 양계도 마찬가지고, 양돈도 마찬가지고, 사료를 내가 100을 먹었으면 70은 소화가 되고 3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50이 소화가 되고 50이 나오면 그건 경제성으로도 이렇게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화율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유산균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장의 유해균을 좀 억제해가지고 장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고초균, 바실러스 균도 지금 장 유산균이랑 같이 협업해서 장에서 활동하는 균이고요. 이런 고분자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소화율을 높이는 거죠. 섭취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또 이제 분 발효를 잘하지 고초균이 발효 역할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퇴비 발효나 그런 것처럼 축산에서도 분 발효를 잘하기 때문에 악취가 덜 나고, 또 그 악취에서 그 파리 알들이 깨지를 못하니까 파리가 감소되는 그런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효모는 좀 향미를 나타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축이 사료 섭취력이 떨어졌을 때 효모를 뿌려주면은 이렇게 맛을 당기는, 이렇게 입맛이 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효모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풍미 기호성을 증진시켜가지고 사료 효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료 효율이 높다는 것은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거고, 소화가 잘 된다는 건 살이 찐다는 거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성균 같은 경우에도 축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소화 효율, 그다음에 또 그 가축 분 제거, 분해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항생물질 형성하다 보니까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합성 세균은 보면은 광합성 세균이 먹이로 하는 게 악취가 왜 나는지 아시죠? 사료를 소화하면서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나 황물질이 저희가 아모니아 냄새, 황화수소 냄새 때문에 메디칼 그런 냄새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분해가 잘 안 돼서 그런 냄새가 나는데, 광합성 세균이 그런 악취를 내는 그런 가스들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뿌리다 보면은 그런 가스 농도가 줄겠죠. 그러면서 악취가 저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황국균도 저희 많이들 아시는 메주 누르곰팡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소화 촉진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섬유소 분해하는데 많이들 사용해 가축들이 먹는 게 풀사료다 보니까 그런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역할을 사용하는데 얘네들을 다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걸 생균제라고 하고 생균제를 또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지금 대중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법,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많이들 섭취를 하고 계시죠. 얘는 살아있는 균이고 프리는 이 살아있는 균의 먹이고 이 두 개를 섞여 놓은 게 이제 신바이오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들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동물들한테 저희가 그 무항생제가 그 법화되면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생물 소재로 이 생균제를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먹이고 있는 거죠. 그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방선균, 홍고균을 다 섞어가지고 생균제로 해가지고 이제 먹이고 있는 거죠. 프리바이오틱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설사도, 장염도 방지가 되고 면역력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살아있는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바로 생균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저기 TMR 사료 보이시죠? 아시죠? 저기 TMR 사료가 이제 완전 발효는 TMF라고 하고 발효된 걸 섞어서 하는 게 TMR이라고 해가지고 배합 사료하고 섬유질 사료하고 섞어서 했을 때 이때도 이제 생균제가 들어가서 섭취량이랄지 소화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지고 소화율이나 이런 것들 높이고 이런 것들은 빨간색은 억제시키고 파란색은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지? 내장벽이라고 하고 이게 그 장세포라고 하면 이게 영양분들이에요. 이건 유해균이고 이건 유익균이에요. 네. 이건 유익균이고 유해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익균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예, 장에 우리 유익한 것들만 그래서 얘기를 보니까 유익한 애들이 영양분을 먼저 먹고 먼저 점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 환경이 유해균은 사라지고 유익균이 더 밀도가 높아지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생균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먹였더니 안에서는 그 환경이 좋아지겠죠. 예, 영양도 증가하고 밖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환경 악취 나는 거나 그런 물질들이 적어지니까 우리 좋은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복합은 그냥 생균제를 생으로 먹였을 때고 발효는 이건 조금 더 그 온도 해가지고 한번 발효시켰을 때인데 발효시켰을 때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때 먹었을 때 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 생균제도 지금 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발효 생균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야겠죠. 생균제를 지금 무상으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센터에서 지금 클로렐라 미생물은 다 무상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실 때 많이들 사용해 주세요. 네. 대부분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환경 개선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식당에서 먹을 고기인데 거기다가 막 그 화학 제품으로 해서 그걸 감소시키지 못하니까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환경 개선하고 급여를 해서 소화율을 높이고 분뇨 처리하는 데도 볏짚하는 데 이런 데 많이 균들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산균은 장 활성을 하는 거고 효모는 그 기호성을 높이는 거고 고초균은 그런 해충, 그런 악취를 저감시키는 거고 얘네들은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 균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부분 그 생균제는 그 기초 사료가 아니라 배합 사료를 하루에 15kg, 7.5kg 그게 먹이는 게 아니라 그 7.5kg 먹는 양의 1%, 15kg 먹는 양의 1%에서 그 첨가제라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첨가제를 사용하고 이제 송아지가 어렸을 때 설사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 방제로도 많이 유산균을 좀 비중을 높여서 먹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균들이 사용된다는 거. 굳이 저희는 이제 장수가 한우가 유명하니까 한우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른 양계 농가분들도 많이 가져다 쓰고 계시고 양동 농가분들도 그 퇴비 처리할 때 많이 가져다 쓰시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고형물이라는 게 그 축분 그거 처리할 때도 이런 이유로 많이 사용하고 액비할 때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산물 발효할 때도 지금은 농가분들이 사료비 절감한다고 배합 사료를 업체가 먹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농산 뭐 있죠. 그 두부 찌꺼기랄지 깻묵 뭐 그런 것을 가져다가 저희 생균제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그 다시 배합을 해가지고 먹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료비가 거진 40% 50%까지 절감이 되니까 어떻게 먹이도 하고 이제 폐배지 같은 거, 뭐 팽이버섯 그런 배지도 먹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이제 그 농가분들이 이런 발효기도 가지고 계시고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대부분 다 경종 농가분들이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런 사료를 먹이고 축사가 깨끗하고 축분이 퇴비가 고품질화 되는 거죠. 이 퇴비를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또 농장 경장지에 써야 되고 거기에서 생산물을 또 우리가 먹어야 되고 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축산에서도 지금 이제 친환경 쪽으로 많이들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발효 사료 이제 그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이거 발효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발효를 하게 되냐고 하면 그냥 원물 넣고 미생물 넣고 교반하면서 3일 동안 발효해가지고 포장해서 드리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유산균이 여기 10의 6승 정도 여기도 유지를 해야 돼요. 효모나 그런 것들 발효하면서 유지해가지고 상품화돼서 나가고 있고 이제 아까 액상은 큰 통에서 저희가 맞춰서 배양하듯이 여기도 여기 이제 사료 원재료에 맞춰서 배양해가지고 제품으로 나간다는 것을 모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여기 활용 매뉴얼 보면은 액비 만드는 방법하고요. 이게 이제 진흥청에서 그 하고 있는 액비 만드는 방법하고 발효 사료 만드는 방법들이 여기 요약이 돼 있어요. 예. 근데 발효를 하다 보면 넣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는데 이게 하시다가 좀 악취가 나거나 좀 내가 불쾌하면 동물도 불쾌하고 식물도 불쾌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은 발효가 아니라 부패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쌀하고 그 쌀 밑교를 얘네들이 다 영양분이고 여기도 미생물 있으니까 얘만 뭐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다가 좀 미생물 첨가해 주시면 더 발효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한 그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했을 때 양계에 이제 그 생체량이랄지 그런 게 많이 나가는지 그다음에 폐사량 절감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악취 물질은 많이 나는지를 좀 이렇게 조사한 결과 저희가 이렇게 첨가를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얘는 값이 낮을 정도로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육은 비육대로 양계는 양계대로 해서 이건 축산과학원에서 같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농가분들한테 이런 데이터를 주면서 이렇게 좋으니까 사용하십사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다들 급여를 했을 때 이렇게 악취가 안 나고 이렇게 악취가 안 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가 잘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농업용으로 많이 쓰셨는데 이제는 이게 유용미생물이 이제 생활에서도 쓰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게 비누, 세제 많이 쓰시고요. 비누 많이 쓰시는데, 이거 쓰실 때, 하수구에 많이 넣고 싶어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쌀뜨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배우시나 봐, 어디 가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센터에서 주는 균을 넣으면은 발효가 잘 되고요. 이걸 갖다가 빨래빨 때 쓰시면 좋으시고요. 이걸 갖다가 하수구에 부으시면은 하수구가 막히지 않고 냄새가 안 올라오고요. 그런 것을 배우셔가지고 저희 센터에 문의가 많이 오세요. 교육을 하고 싶은데 또 만들기 실습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균을 줄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 자료를 봤더니 저희가 아까 균이 고초균, 유산균이라도 이름 성이 다 달랐잖아요. 근데 그게 다르면은 그 활동 역할도 효과도 달라요. 그래서 교육하셨을 때 저희가 균을 먼저 보고 같은 균이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다행히 같은 균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렸더니 이렇게 많이들 쓰세요. 악취 제거하는 데도 쓰시고 이렇게 바실러스가 분해를 한다고 하니까 탁자도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로 저가 이제 권장해 드린 것은 바실러스 균을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걔가 원체 고분자를 절개하는 분해력도 강하고 향균 물질도 형성을 하다 보니까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쓰고, 이제 거기에 유산균하고 효모는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좀 자기 바실러스 역할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같이 쓰시는데, 보면은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발효시켰을 때, 이 자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효시켰을 때 같이 넣어가지고 많이들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교재에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를 다 너무 자세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균들이 지금 센터에서 보급하는 균들이랑 같으니까 내가 생활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생활하고 싶으시고 이용미생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가져가시고, 또 작물에 쓰다 남은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쓰셔도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막혀가지고 악취가 거꾸로 역류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고분자들이 이렇게 덩어리가 졌는 이 덩어리를 분해를 하는 거죠. 떨어뜨리니까 내려와서 그게 막히는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 생활 개선에서 이렇게 EM 세제 만들기, EM 비누 만들기 이런 걸 많이들 하신대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히트가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EM 지금 다른 것은 뭐 화장품까지도 나와서 하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농업에서 쓰는 균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올 정도로 안전하고 좋다는 것을 한 번 더 보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장수에서는 미생물을 2005년도부터 이렇게 보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이제 좀 체계화되고 좀 이렇게 고품질화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보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저희 사종 균들 요약해서 다 돼 있죠. 예, 보셔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고 싶은데 어떤 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를 보고 좀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농가분들 어르신들이 몇 배라고 말씀드리면 몰라요. 미생물 얼마에 물 얼마 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젊으시니까 희석배율 보고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여 방법이랑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보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실 때는 저쪽 옆에 미생물 연구실로 오시면 되시고요. 혹시 여기 오시다가 하우스 큰 거 지어 있고 철고 쪽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보셨나요? 네, 한번 내려가서 이제 미생물이 밖으로 나올 거예요. 철고 쪽 있는 대로 왔다 갔다 편하게 사용하시게끔 안에 있어서 모르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음에 내년에는 그쪽으로 오셔서 하시면 되고, 이 미생물 강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맨 마지막 여기에 있어요. 예. 저희 장수군은 이제 원체 청정 지역이고 좀 이렇게 깨끗한 지역으로 또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이미지로 계속 이렇게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생물 소재를 가지고 그거의 하나의 미생물을 가지고 축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작, 생활까지 해서 저희 장수 땅은 항상 숨쉬는 땅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자 지금 이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청을 하셔가지고 다 무상이니까 유익하게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이렇게 기농을 하셔서 좀 떨어진 데다가 집을 이쁘게 지어 놓으신 분들은 좀 그런 음식물 찌꺼기를 좀 발효시켜가지고 자기 텃밭에다가 좀 뿌려서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이렇게 순환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거 하셨을 때 그 매뉴얼이 첫 장에 있어요. 네. 액비 만드는 매뉴얼인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유박이라고 돼 있죠, 재료가. 근데 이건 꼭 유박이 아니어도 돼요. 뭐 깻묵이 될 수도 있고 미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비율대로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 들어가는 균은 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로렐라도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같이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얘는 클로렐라는 연면 시비를 하셔야 돼요. 예, 연면 시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여유가 없으시면 미생물이랑 그냥 혼용해서 쓰셔도 되시고 뭐 하시는데,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빛이 있어야 활수성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창가에 놓고 배양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은 수분이 있을 때 해질녘에 제가 살포를 권장해 드린다고 하면 클로렐라는 해가 쨍쨍한 오후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흐린 날 하면은 얘가 활성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주기는 똑같습니다. 2주 간격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여기 매뉴얼에 대해 보시고 맞는 거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얘도 클로렐라도 마찬가지로 살균제랑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균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영양제랑 비료랑은 섞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신청 방법은 저희가 연말 연초에 이제 그 읍면으로 통보를 보내는데 저희는 그 지도 센터잖아요. 센터니까 각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저희가 여기 본소에서 읍면으로 바로 이렇게 현장 애로사항을 바로 전달을 못 받고 바로 해결을 못 해드리니까 각 읍면에 상담소장님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 상담소가 지금 읍면에 또 농기계 임대사무소가 하나씩 들었었죠. 전에는 면사무소 있었는데 이제 이 농기계 임대사무소가 생기면서 그쪽에 이제 담당 소장님들이 계세요. 거기서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이장 회보에 넣어가지고 마을 주민들 것 좀 받아서 취합해가지고 상담소장님한테 주시든지 저한테 주시든지 하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제재가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대 천왕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효과들이 달라가지고요. 저희가 그 제재가 한 12개가 돼요. 12개가 되는데 출산위원 다 합해서. 근데 그 제재 보도 설명서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궁금하시면 2층 과수과 기후변화팀으로 오시면 되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오셔서 자기 작물에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활성액은 통을 가져오셔서 받아가시고 나머지 원균하고 클로렐라는 저희가 담아서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고추 많이 심으시죠? 고추는 다 양념채소라 많이 심으시잖아요. 하나의 팁을 이렇게 드리자면 고추 육류는 다 사가지고 오실 거죠. 다 사가지고 오시면 집에서 육류를 뭐 일주일 보관할 때도 미생물을 좀 뿌리 쪽으로 많이 주시고요. 고추 심으실 때 고랑 비닐이 씌우기 전에 그 두둑 만드실 때 그때도 좀 저희 균을 갖다가 섞어서 이렇게 고랑을 좀 높이세요. 흙이랑 섞어서. 그다음에 멀칭을 하시고요. 멀칭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고추 들어가 이렇게 구멍을 내시잖아요. 고추 심고 물 꼭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 물 줄 때 저희 균 타서 주시면 뿌리 발근이 잘 되기 때문에 고추가 잘 자라요. 텃밭에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농가분들은 뿌리 쪽에 주라는데 이거 다 이렇게 분사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분사하는 꼭지 하면은 바로 직수로 내려와요. 그러면 고추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그 옆에다 이렇게 꽂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세요. 어차피 물줄을 이렇게 가시는 것처럼 그 꽂고 이렇게 가시면 고추 생육이 정말 달고 고추가 이렇게 쭉쭉 뻗어요. 예. 대신에 그걸 꾸준히 주셔야죠. 고추가 좀 이렇게 생장 끝날 때까지는 좀 꾸준히 주시면 정말 큰 수확을 얻으실 거예요. 네, 상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상추는 뿌리면은 바로 막 잎이 막 나타나니까 바로바로 보실 거고요. 고추는 그렇게 키우시면 되시고 배추도 배추나 뭐 육류 하실 때 어차피 심고 물을 주시니까 물 주실 때 맹물 주시지 마시고 꼭 우리 센터 균 가져다가 타서 주시면 되시고 여유가 있으면 한 번씩 클로렐라 연면 시비 하시면 또 이제 효과를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작물이 튼튼하면 병해충 이겨내는 면역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제재들을 그런 것들을 안 쓰고도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여기 사진에 이런 용기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그거 철물점 가면은 얻을 수 있고요. 굳이 그건 굳이 용기가 아니어도 이제 이건 액비통이라고 해서 나오는 그 통을 파실 거예요. 뚜껑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 온도 넣고. 근데 이게 꼭 이 통이 아니라 아버님 많이 쓰시는 그 파란색 물통 있죠? 네. 물통 그 뚜껑에다가 좀 드릴을 뚫어서 수중 모터 같은 거 넣어놓고, 네, 넣어놓고 돼지꼬리 열선 넣고 간이식으로 그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 말씀을? 네? 그게 이제 모터. 네. 아니면 이제 그 타이머가 이게 수중 모터를 이렇게 균이 교반을 좋아하는 균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정체된 걸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강압성 같은 경우에는 흔들었다 놨다 하면 이 타이머를 뭐 1시간에 몇 번 이렇게 조절하는 거잖아요. 24시간 눌러서 그렇게 조절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돌아가게 그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굳이 이렇게 여기에 나온 게 아니라 생활에서 좀 재활용할 수 있는 통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원리만 아시면 되시니까. 예, 교반하고 온도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뭘 더 설명.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이제 발효 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닐을 쓰는 이유가 공기랑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사료가 원체 영양 덩어리예요. 예, 단백질, 탄수화물이 많은 덩어리여서 조금만 이렇게 공기에 노출되면 바로 부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써서 공기 차단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또 온도도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 그게 쓰시면 되시고. 이제 혹시 축사를 하게 되시면 저희 꼭 이 광합성 세균하고 바실러스 가져다가 뿌리시면서 탭이 치우실 때 치우기 전에 한번 뿌리시고 걷어내시고 뿌리시고 걷어내시면 굳이 탭이장에서 이거 발효시키려고 안 뒤집으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시고, 얘네들은 원체 저희가 뭐 생활에서도 사용하는 균이기 때문에 가축에 묻어도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연한 그 닭 살에 묻어도 괜찮은 균이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강의 있으시니까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